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다시 대치 국면입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 발의하고 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구체적 계획까지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169석의 힘자랑이자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반발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찬대입니다. 일단은 밖이 많이 춥죠? 예, 날씨가 지금 많이 찬데요. 예, 얼굴이 조금 빨개지신 것 같기도 하고. 한파 경보까지 지금 발령이 났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하. 언제 마음 따뜻한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계절은 한겨울인데 국회는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 해임 건의안 발의를 하는 겁니까? 오늘 어저께 의총 결과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안과 그냥 바로 탄핵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저께 의견이 좀 뜨거웠었거든요. 탄핵으로 바로 가자 하고 해임 갔다가 가자, 해임 건의 먼저 하자. 네. 어떻게 이게 완전 반반 정도 됐나요? 탄핵하자는. 어저께 저는 이제 과방위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고요. 원내대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자유토론할 때는 우리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때문에 방송 관련법 법안 소위하느라고 다 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들었던 전원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이 고르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내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일임하는 거로 했으니까 아마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정조사 협의한 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거 판 깨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정조사하고 해임 건의는 사실은 별개의 건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는 뭐 유가족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나 탄핵은 책임자를 묻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종교 행사에서 한 두어 차례 뭐 유감의 뜻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전 국민적 재난 앞에서 참사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유족들도 강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정조사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세워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해임 또는 파면으로 우리가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한 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체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도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뭐 늘상 여러 번 있어 왔지만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파기한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파기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상황입니까? 또 할 수 있는 건지요? 단독으로라도 해야죠. 예, 지금 뭐 이번 이태원 참사랑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사전 무대책, 그다음에 현장 무대응, 그다음에 사후 무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국정 전반에 이 세 가지 무대책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단독으로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른 야당들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 애초 합의 사항이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잖아요. 예산 처리 법정 기한도 지금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면 국정조사 기간 자체도 지금 45일에서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지금
저희가 예산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준비 기한이라는 게 좀 준비를 필요하지 한다.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산 처리 기간에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게 소위가 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소위에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정조사 위원들은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의해서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는데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목리를 부리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이다. 아,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28일 날인 그저께도 예결 예. 소위가 10분 만에 그냥 파행했습니다. 아하.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처리 뭐 안 해도 좋다. 음흠. 의결이 안 되면 뭐 준예산으로 가자. 이런 여당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무책임한 행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의결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합의한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며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예산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예산을 핑계로 해서 국정조사를 미루거나 안 하지는 않겠다. 두 개 다 같이 할 거라 이 말씀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예산은 12월 2일까지 네. 심의가 완료돼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지 법정 시한이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그래도 남았습니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잡혀 있는 본회의는 12월 8일 날 잡혀 있거든요. 아하. 하지만 12월 9일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소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하겠다. 네. 그 예산의 방향은 뭐 불법적인 예산, 그다음에 또 부적절한 예산. 뭐 예를 들면 뭐 시행령 통치를 위한 뭐 경찰국 뭐 관련 네. 예산이라든가 또 부적절한 부분은 또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초부자 감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불가피한 뭐 세법 조정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가 가진 국회 사실 권한을 가지고 네. 진행을 하되 예, 또 시간 내에 해임 건의가 되든 탄핵이 되든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해임 건의까지 지금 예산, 국정조사, 해임 건의 아니면 탄핵 그렇죠. 다 같이 좀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9일까지인데. 네, 9일까지.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행태가 목리,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목리와 갑질은 네. 국민의힘의 사실은 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목리와 갑질은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 지금 참사 이후에 단 한 명도 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 많은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사람 어깨 툭툭 치면서 네. 지금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상민 방탄용으로 아, 이상민 방탄이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아니고요. 이상민에 대한 방탄을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이재명 방탄이 아니고 네. 박용수를 비롯한 윤석열 본부장 방탄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좀 전에 지금 해임 건의나 뭐 탄핵 요거를 이제 원내 지도부한테 위임을 했는데 네. 그 말씀했는데 좀 지도부에 계시니까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마음속에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의총 중에 이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생각을 둘 정리해가지고 중에 하나가 뭐죠? 해임? 해임 건의를 거쳐서 탄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장단점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탄핵 같은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는 건 없는 거죠. 해임은 하는 건 하거나
해임한 후에 아니죠. 탄핵 아니면 바로 해임으로만 끝나는 것은 없는 거죠. 없는 거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해임하고 탄핵으로 갈 거냐, 아하. 해임이 안 받아들여지면 아니면 해임 절차 안 받아들일 게 바로 뻔하니 탄핵으로.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예요. 둘 중에 하나다. 네, 근데 탄핵으로 바로 가는 장점은 뭐냐면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 사실 직무정지가 90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못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상당한 책임을 직접 의회의 권한으로 하는 부분이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정치적 부담을 네. 한번 안 안겨주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또 탄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건 다 사법부에 또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 때까지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네. 해임 건의를 거쳐서 탄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체되거나 그렇죠.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 이런 부분이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탄핵까지는 간다.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이슈가 터지든 간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언론의 역할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사실 지금 국정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30%에서 깔딱깔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잘못과 책임을 오로지 야당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네. 못된 버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많이 실어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어떤 여당이라면 그리고 정부라면 항상 국정과 관련해서는 온전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늘 잘 안 되는 외교 잘 안 되는 건 누구 탓입니까? 언론 탓이다. 네. MBC 탓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 탓이다. 또 전임 정부 탓이다. 이렇게 늘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왜 공직을 수행을 합니까? 무대책, 예. 무대응, 무책임 이 산무가 오로지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야당을 공격해서 이재명 방탄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금 야당 탄압하는 그런 검찰 수사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이거에 좀 강간무소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냐 이 말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우리가 볼 때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아하. 지금 뭐 편파 수사, 예. 그다음에 이 공소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과 전혀 배치되는데 전혀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조작 수사, 예.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가 지금 역대급이고요. 대신 본부장 본인과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이루어지질 않고 진척이 안 있어요. 되고 있으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235회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0건입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사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월 7일이 사실 공소시효 소멸 시점이냐 아니냐 논란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소시효 논란이 발생하는 임박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진술들 예컨대 남욱, 유동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둘러싼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두고 뭔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단일되고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른 의원이 나라면 뭐 혼자 싸우고 당대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단일 대우가 깨진 것은 아니고요. 예. 아마 야당을 탄압하고 또 우리 민주당을 흔들어대기 위한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 검찰발 단독들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일 대우가 깨진다기보다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실현을 통해 가지고 네. 더욱더 이겨낼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검찰의 유례 없는 전방위적 정치 탄압에 당이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당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견은 아니고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이니까. 예, 우리가 귀를 열어서 예.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른 의원의 그 발언은 네. 예,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과반이 이상이라고 나오고 그렇고 있죠. 예. 또 77.7%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인해서 대표가 네.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더욱더 단결해서 민주당을 지켜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 대장동 특검 이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대장 특검 뭐 카드도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대장동 특검 지금 계속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게 법안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네. 또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는 험난한 길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예. 대장동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진짜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벌써 세 번째 제안이거든요. 네. 한 번은 대선 때 토론을 하면서 받아라라고 했을 때 끝까지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던 거 국민들이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계실 거고요. 또 저번에 이렇게 편파 조작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검으로 해결하자 조건 없이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특검을 또 제안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